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오늘은 조선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신영증권에서 조선과 운송을 커버하고 있는 엄경화 연구원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조선업계에서는 또 연예인과 같으시기 때문에 오늘 또 어떤 뜨거운 이야기를 해줄지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보니까 10월 6일에 오셨더라고요. 네, 그때 제 첫 질문이 현재 조선업 업황이었는데 바로 신조선가가 30주 넘게 상승 중이고 수주시장 호조세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해서 3분기 실적에 대한 전반적인 코멘트를 해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3분기는 계절적으로 일단 영업일수가 굉장히 모자란 분기에 해당이 됩니다. 저희가 이번에 추석도 또 9월이었었기 때문에 맞아요. 이제 여름에 집중휴가 플러스 그리고 이제 추석까지 하면 영업일수가 상당히 모자란 분기였어서 이번에 대체적으로 매출액이 조금 모자랐었고요. 그래서 매출액이 좀 모자라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정비 커버하는 효과가 조금 줄어들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현대미포조선을 제외하고는 모두 영업흑자 전환을 하는데 성공했지만 뭐 지난 분기 대비해서 아주 그렇게 뚜렷하게 뭐 좋아진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 조금 무난한 재미없는 그런 분기였던 것 같습니다. 무난하고 재미없지만 그래도 최근에 이 신조선가에 대한 이슈로 그래도 계속해서 시장에서 조금 주목을 받았던 흐름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기대감이 높았기 때문이고요. 증권가 보고서를 보면 그 기대감의 이유가 공통적으로 크게 두 가지더라고요. 그 신조선가에 대한 상승세 그리고 고부가 가치에 대한 수주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었는데 어떻게 해운 부흥 시작한다라고 봐도 좋을까요? 요즘에 저희가 이 신조선 가격이 움직이는 거에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 중고선 가격이랑 굉장히 디커플링이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원래 해상운임이 움직였을 때 저희가 배를 시장에서 바로 사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중고가가 해운운임과 상당히 밀접하게 같이 움직이고 그러고 나서 후행적으로 신조선가가 그 부분을 따라가는 면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해운 운임이나 뭐 중고가는 좀 별로인 상태고 이제 신조 가격만 주구장창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거는 환경 규제가 좀 강화가 되는 게 아무래도 시장에서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 새 배에 대한 가격만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그 신조선가에 대한 언급들이 계속해서 시장에 나오며 관련 기업들이 좀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빼놓을 수 없는 건 이 신조선가와 함께 수주였어요.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의 신규 수주를 달성했고 또 10월에 카타르와 대규모 계약이 있었습니다. 수주 현황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주요 업체들 기준으로 해서 올해 이제 수주를 이미 초과 달성을 해버린 그룹은 HD현대그룹이고요. 아직까지 삼성이랑 하나 같은 경우는 이제 카타르를 확정적으로 도장을 찍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수치상으로는 조금 미달인 편인데요. 저희가 21년과 22년에 모든 조선 그룹들이 다 그 수주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만들어내서 뽑아내는 것보다 오히려 수주를 하는 게 더 많았기 때문에 잔고는 계속 더 쌓였다라는 의미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 만약에 또 추가적으로 초과 달성을 하면 3년 연속이기 때문에 잔고가 더 늘어날 상황이었었는데 그게 뭐 12월에 받을 게 내년 1분기 정도로 넘어간다고 한들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초과 달성을 뭐 하는 업체가 있거나 조금 덜 하는 업체가 있는 상태에서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어차피 저희가 2026년에 대한 수주가 거의 다 찬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조선 업체들의 수주는 그냥 올해도 뭐 우량하게 잘 받았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러한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데 관련 기사를 찾아보니까 최근 이런 주요 지표들 수주까지 긍정적인 분위기지만 이러한 대형사 외 중형 조선 사사는 또 약간의 고전을 또 면치 못한다는 분위기도 있더라고요. 사실 적자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 그 안에서도 대형사와 중소형주들의 분위기가 엇갈리는데 이 중소형주들이 조금 그래도 반등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 기대하는 부분도 간략하게 있다면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중소형사들이 주로 수주하는 선종이 조금 달라서인 것도 있고요. 중소형사들의 그 도크 자체는 조금 작기 때문에 초대형선보다는 이제 중형선을 많이 받게 되는데 상장사 중에서 중형선을 주로 만드는 업체는 현대미포조선 정도가 있고 나머지 업체들은 이제 불황기 때 많이 그 부분에 대한 경쟁력을 상실했다가 지금 다시금 만들려고 하니까 요즘에 인력난을 대형사보다는 이런 중형사들이 굉장히 절실히 좀 안 좋은 그런 부분을 좀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중형사에 계시던 분들도 대형사로 이제 많이 옮겨가고 하더라고요. 싶으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보면은 대선조선이 워크아웃을 신청을 한 상태이고요. HJ중공업 같은 경우도 조선업을 계속 영위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들려오고 있는 상태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형사까지 살아나기 위해서는 중형사에 대한 지원책이나 그 기다려주는 기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당장 대형사들 같은 경우는 영업 흑자 전환했지만 중형사들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한 시각을 조금 더 뒤로 보고 조금 더 지원을 길게 해주고자 하는 그런 좀 지원책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에 대형 조선사들만 좀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중소형 사들에 대한 이야기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그 안의 이야기를 체크해봤습니다. 이와 함께 조금 더 보수적인 이야기가 바로 발주 그리고 선가에 대한 피크아웃 우려였어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까지 수주가 잘 나왔던 컨테이너 선박과 LNG선이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 잘 나올 거라는 얘기는 저희도 드릴 수 없는 상태이고요. 그 대신 지금까지 수주가 나오지 않은 탱커 벌커 그리고 요즘에 이제 2024년으로 넘어가면서 저희가 가장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해양 플랜트 쪽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14년 이후에 거의 나오지 않다시피 한 상황인데 해외에서 뭐 엑소모빌 같은 경우나 뭐 쉐보론 같은 경우가 석유, 가스, 시추 생산 뭐 이런 회사를 이제 크게 M&A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투자를 이제 오랜만에 늘려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시장에서 지금까지 이제 10년 전에 만들었던 시추선 말고는 시추선들이 이제 새 시추선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우조선의 그러니까 예전 하나오션 그리고 삼성중공업이 들고 있었던 재고 드릴십에 대한 판매처가 지금 다 결정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이 팔려나가고 나가면 시장에 새롭게 필요로 하는 수요가 생긴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신규 발주로 이어질 것이고 그런 부분은 오히려 23년까지 있었던 이 조선 시장에서의 수주 기대감과는 또 다 결이 다른 좀 대형 수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10월에도 이런 해양 플랜트에 대한 기대감을 언급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다른 뭐 기자재와 함께 친환경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럼 이런 해양 플랜트를 포함해서 조선업 내년에도 긍정적으로 봐도 될지 전망과 함께 최선호주까지 한번 들어볼까요? 저희는 올해보다 내년이 업황 더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는 상태이고요. 내년은 조선보다 조선 기자재 업체 보십시오. 아마도 좀 수익 면에 있어서 그 부분도 10월에도 똑같이 기자재를 네. 더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친환경 트렌드가 아무래도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엔진사에 대한 중요도가 높게 평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STX 중공업을 가장 최선호주로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조선 업체는 이제 뭐 당연히 저평가 국면에 있다라고 얘기 드리는 한국조선해양 여전히 추천드리고 해양 플랜트에 대한 기대감이 좀 부각이 되면서 삼성중공업을 좀 유념해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인사이트 들어봤습니다. 기자재 쪽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고 STX 중공업을 최선호주로 꼽아봤습니다. 그럼 넘어가서 항공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네. 3분기 실적이 엇갈렸습니다. 어떤 엇갈림이 있었는지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저희가 이제 화물 사업에 대한 운임 하락 속도가 워낙 빨랐었고 그 대신 그거를 이제 커버할 수 있게끔 또 여객이 올라오고 있어서 대형사들의 실적이 상당히 좋았던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엇갈렸다고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뭐 실제로 저가 항공사들 같은 경우도 어쨌든 영업이익을 낸 상태라고 볼 수가 있을 만한 상황이고요. 단발적인 실적은 3분기는 대부분 좋지 않았나. 왜냐하면 저희가 또 여름방학 시즌이었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수요가 좋은 시장이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3분기까지는 실적에 있어서의 크게 악점은 없었다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희비가 엇갈리긴 했지만 단발 실적은 그래도 긍정적이었다라고 네. 항공주에 대한 이야기. 정말 보니까요, 여객 수가 코로나19가 사실 이제 또 어떤 기준점이 되었잖아요. 그 이전만큼 회복되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들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4분기 실적을 더 기대해봐도 좋을지. 지금 현재 국제 여객 수가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 주간 단위로 한 170만 명 정도 출입국을 했고 지금은 한 140만 명대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 80% 정도 회복을 이미 한 상태죠. 그래서 이제 노선을 더 늘릴 여력이 있는 항공사들은 내년이 되기 이전까지 겨울방학 시즌에 한 90%까지 회복을 시킬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4분기에도 분명히 저희가 갈 수 있는 곳이 늘어나면 수요도 더 늘어날 그렇죠. 수 있고 또 연말 휴가도 많이 가실 것이고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는 이제 겨울방학 시즌을 좀 대비를 하면서도 예약을 많이
하시겠죠. 하지만 티켓 가격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름보다 싸지고 있다는 걸 분명히 체감을 하실 건데요. 저희가 운송업체들에 대해서 뭔가 기대감을 가지려고 할 때는 가격 지표가 오르는 게 반드시 중요합니다. 운임이 이제 운송을 대변하는 가장 딱 하나밖에 없는 지표를 뽑으라고 하면 그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기대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단호했어요. 운송에 대한 기대감을 보고 싶으면 가격에 대한 지표를 꼭 확인해야 하는데 그 가격의 지표인 티켓값이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그러니까 4분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라는 항공주의 이야기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항공주 안에서도 사실 가장 관심 많은 건 이 대한항공 그리고 아시아나에 대한 합병이에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유가 기업 결합 심사를 또 약간 더 딜레이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전에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합병 사례에서도 보셨겠지만 3년 정도의 시간을 끌고 나서 결국 그게 불발이 되거나 이럴 수도 있을 만한 상황이고, 이게 해결을 하라고 하는 방향이 빨리 저희가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는 늦어지다 보면 실질적으로 성사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모든 가능성을 일단 열어두고 전 비슷한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일단 지켜봐야 한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넘어가서 해운주에 대한 이야기도 해볼까 해요. 조선주가 올라오면서 또 주목을 받았던 게 BDI 지수였고요. 때문에 해운주가 어제 또 흐름이 좋기도 했습니다. 어떤 최근 상승에 대한 배경들 포인트가 있을까요? 최근 상승 배경은 일단 BDI가 저희가 모든 경기를 가장 선행해서 반영을 해준다라고 하는 지표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거의 1000대 초반까지 갔던 것이 최근엔 1700 정도 수준까지 좀 회복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한 이제 저가 반등이었다라고 저희는 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3일 어제자 기준으로 해서 HMM 본입찰이 아마 접수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매각이 혹시나 성사가 잘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됐던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이런 뉴스들만으로는 추세적인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어떤 기업에 대한 포커스보다는 다른 이야기들로 인해서 좀 왔다 갔다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역시나 체크할 부분들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HMM까지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항공주, 해운주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다뤄봤는데요. 보수적인 이야기도 있었고 그 안에서도 단기적으로 긍정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좋았다라고 언급도 해주셨는데, 그 안에서의 필요한 전략과 최선호주까지 한번 자세히 들어볼까요? 일단 지금의 이 운송 섹터를 바라보실 때 이제 워낙 경기 민감주로서의 성격이 가장 뚜렷한 섹터이기 때문에 경기가 정말 바닥을 기록을 하고 조금 반등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해운이나 항공 부문에 있어서의 그런 부분은 지금은 잘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해운사나 이제 항공사들에게 내년이 되면서 정말 이렇게 코로나 기간에 나오지 않았었던 그런 눌러 있었던 수주까지 아니면 수요까지 다 나오고 있는 것 같냐라고 여쭤봤을 때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고, 잘 생각해 보시면 코로나 기간에 이러한 영역에 대해서 저희가 공급 투자가 많이 진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공급들이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 이제 밖으로 좀 나올 때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수급적인 걸로 운임이 추세 상승을 하거나 추세 하락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조금 불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정말 바닥을 찍었고 그거에 대한 공급이 많이 쇼티지기 때문에 좋아질 수 있을 거에 대한 부분은 생각하기는 조금 시기상조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오히려 그 시기에 공급 투자에 대한 부분이 가장 제한적이었었던 거를 살펴보면 오히려 육상운송업이었던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경기가 뭔가 좋아지거나 하면 그런 데서 시행을 하는 뭔가 주선업이나 아니면은 수출을 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수송을 하는 육상운송 부문에 대한 실적이 살아나는 게 굉장히 뚜렷하게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경기 바닥을 가지고 조금 미리 들어가서 기다려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저희는 유군 업체에 대해서 좀 보시는 게 나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코로나 기간 동안 저희가 마진율을 좀 상승을 시켰고 그 부분을 유일하게 지키고 있는 CJ 대한통운 같은 업체가 오히려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CJ 대한통운 같은 기업을 눈여겨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고, 항공주, 해운주에 대한 업황 전반적인 이야기까지 한번 점검을 받아봤습니다. 이렇게 조선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니까요. 사실상 많은 분들이 오늘
조선 안에서도 제일 관심 많은 건 바로 하나오션 하나오션인가요? 이야기인 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최근에 20일이었나요? 그 잠수함에 대한 뭐 호재 소식도 있었고 여러 가지 유가가 맞물려서 급등을 했다가 그러한 물량이 오늘은 또 유상증자 소식에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아무리 뭐 호재성 뉴스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특히나 이제 하나오션이 이번에 주가가 좀 빠지기 이전에 절대적으로 기록하고 있던 밸류에이션이 다른 경쟁사들 대비 높았었고 저희가 주당 받아가신 가격이 10,000원대시잖아요. 근데 정말 차익 실현을 너무너무 하고 싶은 가격대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수급을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9월부터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게 이제 유증을 결정을 하고 분명히 이 신주가 상장이 되는 그 순간까지 상당히 많이 변동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물량이 다 해소되기 전까지는 아마 변동성을 많이 경험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 정말 이렇게 물량을 무난하게 그래도 다 해소를 한 이후에 어쨌든 조선업이기 때문에 기업력으로 어떤 호재성 뉴스로 이를 상쇄시킬 수 있다라는 기대해 볼 수 있는 모멘텀도 따로 있을까요? 밸류에이션이 다른 경쟁사들보다 조금 더 많이 낮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지만 아마 하나오션이 지금 조선 업종 내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러 가지 조금 의견들과 이야기 분위기 상황상 조금은 지켜보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하나오션까지 또 오늘 관심이 많았던 기업 이야기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조선, 운송, 해운의 전반적인 이야기 함께 해봤고요. 신영증권에서 조선과 운송을 커버하고 있는 엄경화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